김진태 강원도지사가 7월 1일 강릉 제2청사 시대를 열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습니다. 도청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건데 조직 구성과 지역 갈등에 대한 해법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농협과 축협, 수협 등 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고 또 선출된 조합장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척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 블루파워 석탄 육상 운송 계획 승인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석탄 육상 운송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플라이강원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플라이강원 측에 무사증 제도 연장 운영과 운항 장려금 지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에 강원도 제2청사를 설치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에 이어 제2청사 개청 시기를 7월 1일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네, 다만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조직 구성과 함께 일부 지역 간의 갈등 조짐에 대한 해법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릉 제2청사 설치가 도청의 분산이 아니라 확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동 지역에 최적화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 주민들이 강원도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강릉 제2청사 개청 시기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7월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7월 1일 강릉 제2청사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강릉 제2청사 시대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7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제2청사의 내실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제2청사 설치를 추진하면서 영동권 지자체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진행하다 보니 반발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영동 지역 7개 시군과 전문가로 강원도 제2청사 공론화위원회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동 지역에 제2청사를 둔다. 아주 우리가 정말 박수를 보낼 일인데 이것을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공론화 없이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는 선정을 어디로 하든지 간에 그건 또 다 논하고 1차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된 강원도는 제2청사에 기존 환동해 본부가 맡고 있는 해양수산 업무에 문화관광, 산업 관련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제2청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개청 시기를 늦추더라도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반면 우선은 제2청사를 출범시키되 내실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제2청사라고 한다면은 제1청사와 동일한 업무를 지역에 분배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도본청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업무를 동일한 그 업무 내에서 영동권 특정 지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치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7월 1일 제2청사 출범을 위해 최근 강릉 지역에 임시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릉에 설치되는 강원도 제2청사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약 4개월가량.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조직 구성에 최근 불거진 지역 갈등 양상에 대한 해법 마련이 또 다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약 220만 명으로 대구광역시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데요. 네, 이렇게 규모가 큰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이고 또 선출된 조합장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김수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3월 8일 치러집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이번에는 총 1,346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출된 농업,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들은 3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월 20일부터 임기는 4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요, 조합장은 인사권, 경영권 등 조합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조합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장은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과 생산물 판매, 유통, 가공 등 경제사업을 주도하는데요. 이러한 조합의 운영 사업이 조합원들의 소득에 직결되기 때문에 권한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발전 등 사회 공헌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선거 일정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거일은 3월 8일 수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요, 2022년 9월 21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데요.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인 23일부터 3월 7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9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도 선거인 등에게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되고요. 위반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각 조합에 다양한 권한을 행사할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꼼꼼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삼척시가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블루파워 석탄 육상 운송계획 승인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2020년 항만공사 중지 등의 영향으로 석탄 하역 부두가 완공되지 않아 시운전에 필요한 석탄을 육상으로 운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삼척시는 육상 운송의 경우 화물차들이 이용하는 국도 7호선 인근 주민들의 교통 정체와 소음, 진동, 대기오염과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불거진 플라이 강원 경영난 문제와 관련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플라이 강원이 현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건의한 사항을 지원해 지역 거점 항공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양양국제공항을 외국 관광객이 국내로 들어오는 시범공항으로 지정하고 화물터미널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무사증 제도 연장 운영과 항공사 운항 장려금 지원도 마련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시리아 강진 피해 현장 건물 잔해 속에서 신생아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산모는 숨져 있었고 탯줄로 연결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18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튀르키예 현지로 급파되는 등 세계 각국의 구호 손길도 바빠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한 데다 계속된 여진의 영향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추위는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악천후 때문에
구조가 된 이후에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존자를 위한 구조의 손길도, 구조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의 손길도 너무 시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실종된 전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8일 오후 2시쯤 춘천시 서면 등선폭포 모 사찰 뒤쪽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가족들이 A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한 뒤 나흘 만인데요. A씨는 최근 춘천지검으로부터 레고랜드와 관련한 참고인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제3차 IOC 조정위원회를 열고 대회 준비 사항에 대한 현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강릉을 비롯해 평창과 정선, 횡성 등을 돌며 경기장 시설과 선수촌을 실사합니다. 이어 대회 기본 계획과 숙박, 문화행사 등의 대회 준비 사항 전반에 대한 논의를 나눌 예정인데요. 이번 IOC 조정위원회에는 장홍 위원장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등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양양에 주둔 중인 육군 제8군단 해체를 앞두고 해당 군부지를 지역에 환원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양양군의회는 8일 열린 임시회에서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군의회는 부대 개편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해당 군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뒤 양양 군민에게 환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실에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합니다. 오는 3월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6,000원을, 차상위 계층은 18,000원을, 다자녀 가구에는 9,000원이 할인됩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는 일정 부분 할인 혜택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17일까지 관내 137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재난 취약계층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주택으로 가구당 소화기 1대와 감지기 2대, 투척용 소화기 1개를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최근 2년간 440여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등 1,200여 명으로 구성된 원주 자율방범합동순찰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합동순찰대는 오는 15일 단계동을 시작으로 성범죄자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7일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발대식을 갖고 안전한 도시 원주 만들기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인제군이 노후 비닐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인제군은 인제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의 철제 파이프 교체와 작물 유인 장치, 차관시설 등의 수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희망농가는 2월까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